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1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멕시코주 오테오 카운티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투표지 드랍박스와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을 제거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테오 카운티에서 시행되는 모든 선거는 앞으로 전부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공공장소 광장에 드랍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또 한편 2022년 중간선거부터는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해낸 작은 카운티의 위원들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선거 청년과 결백을 위하여 아주 작은 단위의 카운티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까지 이러한 미국 선거 정의를 위한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위원들은 두려움 없이 자기들의 소신껏 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명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 공정한 선거를 원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으므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수개표와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을 제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요일 저녁 9시 가장 시청률이 높은 9뉴스 시간에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일제히 16위원회 영상 녹화를 방출하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TV에 나와서 2주 전부터 시청을 독려하곤 하였으나 금요일 아침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민주당의 의도는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기들이 선전선종을 위한 발췌한 몇 개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그간의 위원회가 행하여 왔던 모든 다큐멘터리를 본 시민들은 뻔한 내용을 가지고 식상하게 왜 또 틀어대고 난리보석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팍스뉴스 발표에 따르면 유일하게 팍스뉴스만 여기에 가담하지 않아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내용의 취사 선택은 각 방송국에 있으므로 팍스뉴스로서는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앵커는 미국인들의 거의 다가 식상해하는 뻔히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시도하였던 CNN을 중심으로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타곤은 우크라이나에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생물무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나섰습니다. 그간의 러시아가 항상 주장하여 왔지만 국방부는 오로지 구소련 시대에 남아있던 핵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소 등에 대하여 감시 차원에서 관리 감독만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펜타곤이 최근에 슬쩍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질병 연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였다가 결국에는 오늘은 46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DOD 사이트에 들어가면 은근슬쩍 업데이트를 해놓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것에 개입을 하여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감시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가장 부패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장 부패한 나라에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그 생물 연구를 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빠진 정치가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딥스테이트가 그간에 우크라이나에 여러 곳에 개입을 하였고, 특히 민주당 조 바이든 가족은 부리스마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아들을 시켜서 우크라이나의 생물 무기 연구와 또 우크라이나 에너지 이권에 깊숙이 개입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가 결국 46개의 생화학 무기 실험을 운영해왔다는 것을 실토함으로써 그간에 러시아가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던 미국의 생화학 무기 기지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보루라고 여겨왔던 미국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부패 타락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러시아가 발표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운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금 세계 정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에 미국 동북부에 발생하여 약 3,700만 마리의 조류를 사망케 한 조류 독감이 지금 남서부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수력관리국 직원들은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 피닉스 교회 공원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어 있는 3마리의 야생 가마우치를 테스트하였을 때 여기에 바로 조류 독감이 감염되어 있는 새들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류 독감에 의하여 그간의 미국에서는 동부와 북부에서 약 3,700만 마리의 야생 조류들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서부와 남부 쪽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금류인 산란 닭이나 닭 종류 또는 칠면조 종류들이 감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많은 단백질은 계란이나 닭으로부터 섭취를 하고 있고 또한 칠면조 고기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금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콜로라도와 아리조나에 걸쳐 약 5개의 대형 산란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 CEO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을 소독을 하고 밀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약 5천만 마리의 닭에서 생산되는 달걀은 상당한 수이며 여기에 한두 마리가 감염이 된다고 하면 몰살을 당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부근의 조류가 죽어 있거나 떨어진 것은 무조건 일단은 시험실로 보낸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까지 같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자연적인 조류 독감이 온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하필일 때. 다음 소식입니다. 걸프만에 소재하고 있는 텍사스 프리포트 LNG 플랜트가 원인은 모를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앞으로 3주 동안에 LNG 공급을 하지 못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고요. 에너지 전문 잡지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 대외적으로 이것이 알려진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LNG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액화 천연가스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토국들이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주 동안 LNG 공급을 못하게 됨에 따라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도 텍사스에서 LNG를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LNG 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여름에 폭염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 공급 부족과 LNG 공급으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 2차 파동이 또 올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행정부 들어서고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시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멀쩡하게 바다 및 수백 미터 밑에 있는 원유 채굴 파이프가 고장나거나 부러지는 사고가 잇따라 미국의 가솔린 값이 2불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같은 현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문제가 아니고 딥스테이트와 정상적인 정치가들 사이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미국이 너무나 딥스테이트에 의하여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것이 의도적인 폭발 사건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을 줄인다, 가격은 뛴다고 하는 것은 경제학을 안 배운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미 캐멀 ABC 심야쇼에 조 바이든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에 나타난 조 바이든은 우리 미국에는 50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매일매일 상의를 하여 정책을 결정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언제 50명의 대통령이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도 상원 50명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서 조 맨신과 시네마 의원은 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 바이든이 최근에 한 황당한 이야기 중에 랭킹 2위입니다. 랭킹 1위는 바로 자기가 오바마와 함께 미국의 57개 주를 다 돌아본 전직 부통령이라고 자랑스레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세 번째 악권은 자기가 8,100만 표를 얻었다고 당당하게 오늘도 ABC 앵커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8,100만 표를 얻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800만 표를 얻었다고 다 개수를 하고 그간의 평균 투표율을 따진다고 하면 투표인 수보다 득표수가 수백만 표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치매인치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언젠가는 다 밝혀지겠죠. 역사가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터 나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별고문이 DC 공항에서 일전에 체포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그랜드 주리에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간의 언론과 FBI가 몽땅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관리인 그에게 다리를 꼬고 앉히고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미 동행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구태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갔다고 하면서 또한 체포 시에 읽어줘야 될 미란다 원칙을 읽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을 권고했다고 하나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피터 나바로가 오늘 일가를 하고 있는 것은 FBI가 완전히 지금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마녀 사냥식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세계 투어를 앞두고 갑자기 안면 실조 현상이 와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그의 대변인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안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이 오고 증세가 점점 심각해져서 세계 여행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를 아끼며 또 지원하였던 많은 팬들이 지금 실망감을 가지고 그의 회복을 조속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면 실조는 바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상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기고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